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험 본격전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6월 첫 거래일 월요일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6월 3일 거래일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무슨 첫 얘기요? 단추를 잘 깨는 게 네. 뭐지? 좋다. 좋다. 아, 속담에 술술 그런 뿌린다. 좋은 속담이 있잖아요. 네. 네, 오늘 또 6월 첫 거래일 네. 1% 넘게 또 상승해서 1% 넘게 아닙니다. 이건 2% 가까이. 2% 가까이. 네. 항상 저는 니케이를 보거든요. 네, 어때요? 일본만 이기면 된다. 네. 약간 이런 쓸데없는 약간 한일에 대한 그런 라이벌 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니케 1.13. 1.13. 우리나라는 1.74. 1.74. 이기고 이겼다. 있네요. 네, 이겼다. 한일전도 이렇게 2대1 이렇게 이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또 정치 성향 나오는 거 아니겠죠? 뭐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라이벌입니다. 동아시아의 우리 딱 중국, 한국, 한중일 네. 이 셋 중에서 우리가 1등 해야 돼. 그렇죠. 네. 자,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반갑습니다. 뭐 기분 좋게 시장 얘기를 했는데 더 기분 좋은 거는 네. 방송 시작한 10분 전에 세 분은 1분 전에 오시잖아요. 한 분은 30초 전에 오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한 10분, 20분 전부터 앉아 있거든요. 오늘 빨리 근데 오셨네요. 오늘 이제 앞에 창문을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면서 너무나 기분 좋게 팬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 좋아요, 구독 이런 거 안 하고 댓글도 잘 안 써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 세 분께 드리라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 제가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셨는데요? 네, 이렇게 아유, 하창원 본부장님 진짜요? 거.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런 건 절대 좋네. 안 하셔도 된다고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쓸게요. 네, 김정현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팬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우와.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화장품이죠? 이거 비싼 건데? 아 그래요. 와, 제가 역시 김장현 본부장님 팬. 짱이다. 저희는 이런 거 받으면 네. 그 정프로님, 김프로님한테 혼나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혼나라고 지금 우리 어, 셋만 스프레드, 스프레드. 혼나라고. 위험 리스크 혼자 스프레드. 살아남다고. 내 거는 없었어. 어이구.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그, 세 뭐 분 저기 30만 원 이상 아니면은 괜찮아. 뻔뻔하시네. 더 달라는. 너무 감사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김정은 네. 본부장님 너무 팬이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그래? 왜냐면 와. 진짜? 저기에 우와. 더 많은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블로그에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또 웃음과 정보를 드리도록 많은 노력을 어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초반에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한 팬분이 계신데 네. 좀 안 좋은 비보를 들었어요. 무슨 어? 일이에요? 혹시 다 예, 좀 안 좋은 비보를 들어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팬이? 제가 되게 마음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항상 그럴수록 더 팬분들한테 감사함을 또 표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난주에 더 많이 하게 돼가지고 네.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세 분은 다 이제 선물 챙기셨으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렇죠? 아,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 더 아주 좋은 정보와 웃음으로 폭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1.7% 올라서 2682 다시 2700선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이 0.5% 상승 이렇게 해서 844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다 했다. 와. 3% 석유. 석유화학도 삼성전자 한국가스공사 상한가. 한국가스공사 상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 가까이 또 올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현대차도 무려 5%, 야, 기아차도 3%, 네. 삼성물산도 거의 3% 이렇게 또 올라줘서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한번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네, 뭐 일단 오늘 시장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역시 6월 2일에 혹시나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던 그 시나리오 돼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가 오른 거가 사실 온전히 처음에 안 받아들일 뻔도 했거든요. 왜냐면 오늘 개장할 때는 외국인 선물이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오늘 1조 이상 또 들어와 주면서 오늘 시장을 탁 끌어올려 주셔가지고 올려줘가지고 오늘 좀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조금 일부 종목을 제외했을 때는 조금 그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처럼입니다. 코스피가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1.74%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코스닥도 0.55%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급 엄청 강하죠. 선물 1조 사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이 2천억씩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비책 순매수도 1,000억 선 사고 있고요. 그다음 원달러 환율도 1376원으로 조금 소폭 하락을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일본 니케이 지수보다 우리나라가 아웃퍼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은 하루고요. 또 다우랑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높게 모처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들에서는 나쁘지가 않았다.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거 올라가는 거 너무 좋아요. 네. 현대차, 기아도 올라가는 거 너무 좋고 한데 지금 수급이 지금 한국가스공사나 지금 이제 석유 시추 관련된 쪽으로 막 엄청 가버렸잖아요. 네. 저는 이게 좀 오늘 같은 날 사실 물론 이게 이슈가 나왔으니까 가는 게 맞기는 한데 저는 오늘 같은 날 이게 대형주가 더 많이 가줬어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수급이 뺏기지 않고 대형주 쪽으로 가야 지수 상승폭이 조금 더 강해지면서 이 흐름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원유도 이제 시추할 수 있고 뭐 천연가스에 대한 얘기가 또 팍 나오다 보니까 네. 요거에서 수급이 좀 많이 뺏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수급이 돌아버리면 거기서 발목이 잡히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한 흐름들이 되면은 이제 물량이 좀 잠기게 되는 또 효과가 있거든요. 수급이 뺏겼다는 거는 외국인 기관 뭐 다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뭐 이게 개인이 물려도 똑같습니다. 개인이 물려도 유동자금 자체가 좀 줄게 되니까 그게 이제 똑같이 자금이 묶여도 대형주에 묶이는 거랑 또 이제 이런 소형주에 묶이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이게 주가가 계속 가면은 또 수익 실현도 하고 하겠지만 결국엔 누군가는 그 물량을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거래량이 튀어나온 상황에서 이게 수급이 골로해서 잠겨버리면 또 손실도 날 수 있고 또 손절도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그 실망하신 분들은 또 주식계를 떠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바이오 쪽도 굉장히 힘을 뿜었기 때문에 이슈도 많고 수급적인 흐름들도 많았고 오늘은 어쨌든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장은 너무 좋았지만 12교차가 좀 명확하게 날 수 있는 네. 그런 하루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 이슈인가요? 동해 대형 석유전 올해 하반기부터 시추, 내년 상반기 결과 나와 이런 거 이거예요? 네. 그거죠. 뉴스가? 아침에 몇 시야? 우리 끝날 때쯤 나왔나? 네, 그게 10시, 끝날 때쯤 11시 나와서 사이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사를 준비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년에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상반기에. 네. 그럼 이거를 믿을 수 있는 뉴스인지 이런 것도 사실 믿었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믿을 수 있는지 거예요? 번호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것도 맞는데 네. 어쨌든 오늘 믿어야지. 이슈가 된 거는 이제 윤 대통령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있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더 못 파급력이-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네, 믿어야 된다는 얘기도 파급력이 있고 뭐 엄청 대통령 얘기했는데 못 믿으면 누구 말을 믿지? 대통령 팬이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보통 노멀한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당을 떠나서 어쨌든 대통령이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 한 있는데. 나라의 어쨌든 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네. 그 사람의 발언이 만약에 나온 거는 올해 중요해요. 말에 선거를 해서 내년에 나온다면 이게 믿을까 말까 의심을 가질 수도 있죠. 우리 트럼프 같은 아저씨 하면 오늘 선거하는데 이랬어. 바이든 대통령이 그 하면은 없던 게 생겨요.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올해 11월 달 선거면은 네네. 11월 선거인데 이거 나왔어. 이런 뉴스가. 12월 선거면 이게 선거용인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아직 남았잖아요. 근데 여기 그 성공률도 나왔네. 성공률이 낮아요. 10에서 20% 정도로 나올 20% 거예요. 산업부 인터뷰를 했는데 받은 자료는 그게 20%. 낮은데 5번 신추하면 하나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낮지만 그 정도는 우리한테는 엄청난 그게 우리한테 석유가 나온다는 것 아예 자체가 약간 굉장히 7강 힘드니까. 우리가 7강구 때를 잘 생각을 하셔야긴 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약간 걸리는 게 4년치의 석유잖아요.
그 400, 몇십 년 140억 계속이면 더 대로. 좋았겠다. 그랬으면 뭐 더 좋죠. 예. 아무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시모리가 돼서 무언가로 갔다. 근데 사실은 뭐 질문을 궁금해서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모멘텀이잖아요. 아직 뭔가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그쵸, 특히나 자원 탐사, 뭐 몽골이나 무슨 저 카자흐스탄이나 어디서 뭐 다이아몬드 광산이니 뭐 아프리카에서 뭐 보물선을 캐느니 아프리카에서 무슨 자원을 채취하는 이런 거는. 그보다는 조금 구체적이잖아요. 많이 구체적이지. 아 그래요? 그렇지 않나? 좀 약간 아니, 힘을 실어주시네요. 아니 10% 20%니까 80% 안 돼 있어. 우리 더 크지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믿고 가보는 거지 뭐. 네,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고 땡땡땡. 계십니다. 3시 네. 30분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지났는데 권종근님 미리 땡땡땡 하신 것 같은데 선반이요, 팔감님, 네. 윤상빈님 많은 분들이 땡땡땡을 해주셨습니다. 자동삭제님도 땡땡땡 해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 3시 31분 지나가는 상황에서 오늘 기분 좋게 시황과 수급 그리고 뭐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 선물 시장 이런 것까지 인사이트를 담아서 시황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직 동시 집계가 벌써 다 된 건가요? 네, 아무튼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도 1.74%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0.55에서 0.56으로 바뀌었네요. 뭐 그 정도의 차이였고요. 거래대금은 21조가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또 우와, 거래량이 네. 나왔고요.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모처럼입니다. 상승이 거래소에서 636종목, 코스닥에서는 1024종목. 우리가 항상 하락 종목수에서 막 1000몇백 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처럼 이제 ADR도 조금은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베이스차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이 선물에서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을지는 사실 조금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PC발에서의 다우의 반등이 나왔고 그게 우리나라에서의 좀 긍정적인 수급으로 오늘은 이어졌는데 통상적으로 선물이 1조 이상이 들어오면 기관에서 수급이 그래도 절반 정도 보통 따라와 주거든요. 근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못 따라왔어요. 지금 2,300억 정도. 그것도 금투가 2,300억이니까 요 물량 자체는 상당히 빠르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고요. 다행스럽게도 미니 선물 자체가 지금 0.2, 0.3%씩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흐름들을 봐야 되고 또 중요한 건 이번 주 이따가 일정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 결국에는 핵심은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요. 고용. 그래서 고용에서의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또 매크로적인 시장을 뒤흔들 수 있고 그게 이제 FMC 마지막 또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5월 마지막 주에 사실상 얻어 맞았잖아요. 네. 오늘의 상승으로 하락은 일단락됐다라고 기술적으로 봐도 되나요? 왜냐면 121선 지금 딱 걸친 상황에서 네. 네. 2640 이하로 내려가냐 마냐 하던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줘서 물론 쏠림 현상이 좀 있었고 네. 수급도 살짝 아쉬운 감은 있지만서도 좀 올라와줘서 6월에 좀 기대감 이런 걸 가져봐도 될지. 그거는 요번 주 고용 데이터를 봐야 확실하게 봐야 돼요. 지난주에는 PC 보라 그래가지고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또 봐? 봐야 돼요. 나 미국인 되겠어 이러다. 왜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제 그 PC가 나왔잖아요. 예상치보다 뭐 근원이 조금 빠졌잖아요. 근데 그런 수치로는 이 금리 인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나에 대해서 또 물음표가 생겨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 데이터를 꺾으려면 이게 데이터가 막 3달 연달아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고용 이번에 안 봐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용이 또 세지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었던 주 요인이 완전 고용과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한 축이 또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크로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네. 이거 언제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금리 인하할 때까지. 이날을 한번 하면 또 몇 번 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지. 그리고 다시 평생 봐야 돼, 평생. 다시 금리 인하해서 물가 튀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그것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그 뒤에 뭐야? 대통령 누가 되는지 봐야 될 거 봐야 아니야. 되죠. 그렇죠. 그럼 그 뒤에는 정책 뭐 하는지 봐야 될 거 그렇지. 아니야. 네. 네. 그냥 언제까지? 그냥 루틴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달려. 네, 네. 먹으면서 네, 보는 네. 것처럼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그냥 없네.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을 단순화하고 싶은데 네, 단순하지 단순하고 않은 싶어요. 세상을 단순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할 수 없죠. 어. 그런 질문이 나오고
똑같은 답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기 싫고 네. 그냥 좀 무던하게 하고 싶으면 우량주, 대형주, 나랑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주식 사자 이렇게 어떤 아저씨가 얘기를 해. 그냥 정리식으로 정리식으로. 펀드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돼. 응. 신경 안 쓰고. 아까 커피 사 저 먹을 근데 돈으로 예전에 펀드를 적립식으로 했거든요.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100%야. 그러니까 이 그거는 펀드로 해서 그래. 그냥 그 뭐 스파이나 QQQ를 적립식으로 해서 한 10년 그 핸드폰 부수고 그냥 있어 보세요. 저 형도 한패야. 그러면 믿지 마. 말하지 말아야 돼. 아니 토탈 리턴을 TR을 보면 나와요. 그거는 어. 괜찮은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증시를 사는 거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지만 네. 특정한 산업군으로 봤을 때는 시차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나는 그런 거 보기 싫다, PC 막 이런 거 다 지겹다 하면은 그냥 지수만 사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왜냐면 소외되지 않잖아요. 맞아도 확실하게 맞아주고 그쵸. 올라갈 때도 확실하게 올라주고. 올라주고. 네, 그래서 그게 더 나을 수 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약간 공부하는 거 한에서 내가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나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엄청 중요하죠. 네. 왜냐면 공부를 못 할 것 같아. 그럼 거기에 맞는 투자법과 그리고 투자 종목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오랜만에 발음만 하신다고. 또 다들 그런 채팅 없는데 왜? 저기 있잖아요. 어디요? 제놀루션님이. 제놀 형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놀 형님 또 우리 가족이니까 말씀하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막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자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방법 뭐예요? 공부 잘하는 방법? 공부- 공부 공부하는 열심히 거. 하면 되잖아요. 네.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다이어트 하는 방법 우리 다 알아요. 안 먹으면 안 돼. 먹는 안 거. 먹으면 돼요. 네. 하지만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주식도 똑같아요. 내가 그 탐욕의 흐름을 놓고 지수 투자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 저 형 방법을 진짜 아는 거야. 영업직 다 됐어. 말빨이. 얼마라고요? 얼마에 가서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어떻게 오늘의 흐름을 보고 6월 좀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똑같은지. 아직은 똑같고요. 네. 석유 뭐 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아직은 똑같습니다. 아직은 좀 똑같고 어떤 부분에서 좀 트리거가 나와야 6월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 조금 더 기울 수 있는 건지. 삼성전자 삼성전 다시 올라가는. 돌아오는 거. 삼성 네. 나중에 나오지만 삼성전자 백 하면은 갑작스럽게 내년도 100조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 9만 원 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일단 8만 원을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8만 원에. 8만 원 가는 게 실적 2분기 실적만 갖고 갈지 그게 잘 모르겠어요. 마치 우리가 금리 인하 하듯이 하나 금리 인하 언제 하나 언제 하나 그다음에 삼성전자 돌아와 언제 돌아오는데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라 보고요. 석유 같은 거는 아주 돌발적인 좋은 거니까 그렇죠. 보너스로 보고 나머지는 큰 변한 거 없죠. 오케이. 근데 오늘은 하여튼 한화 정밀이 하나정밀. 웩더 도그 그걸로 인해서 주객전도. 그것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영향을 주고 이따가- 삼성전자도 영향을 주고 이따가 한미반도체 재밌는 얘기해야 돼요. 네. 한미반도체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네. 양쪽에서 3천억, 오. 3천억을 던졌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그거를 그 사장님이 또 주우셨잖아요. 그 사장님이 네. 곽동신 부회장님. 네. 와, 그랬어요 오늘? 네, 또 주우셨어요. 대단하시네. 열심히 주우시면 되지 뭐. 알겠습니다. 곽수산 매불쇼 곽수산 씨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가지고 저기 단타 치더라고. 와. 그 7과 8 사이에서 아. 단타를 열심히 치시더라고. 오. 200만 원을. 와. 수익 괜찮아요? 조수시네. 그냥 치킨 한 마리 사 먹을 정도. 대단합니다. 클로징벨 라이브를 보면 치킨 네. 드리는데 그게 치킨. 나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 쭉쭉 가볼까요? 네, 이번 주 일정부터 좀 보시면요. 네. 좀 간략하게 들고 왔는데 월요일 날 오늘이죠. 오늘 이제 S&P 글로벌에서 제조업 또 PMI 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월에 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니까 이런 PMI, ISM 이런 것도 잘 나와야 또 너무 잘 나오면 또 문제가 되죠. 경기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에는 졸츠 나오고 공장 수주 및 내구재 관련된 또 내용 나옵니다. 좋을증 그런 줄 알았어. 조울증. 알겠습니다. 그렇고 네 이제 모기지 네. 수요일에는 이제 주택 쪽에서 모기지 관련된 모기지. 얘기가 나오고요. 또 ADP 비농업 고용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기타 나머지 쪽에서 비제조업 PMI도 나오니까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목요일마다 나오는 주간 실업 신규 청구 건수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20위는 봐야겠죠. 20위 봐야 되고 우리나라 또 휴장입니다. 그래서 좀 쉬시면서 글로벌적인 이슈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에는 삼성전자의 첫 파업 이슈가 있죠. 그래서 요거에 따른 흐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체크해야 되고 또 이제 5월 실업률이라든지 시간당 평균 임금 나오니까 고용에 대한 데이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어쨌든 요게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거요. 노동지표, 고용지표. 네, 저는 뭐 비농업 ADP. 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ADP 지나고 이제 정부 고용 보고서 네, 금요일 금요일 날. 토요일 넘어가면서 나오고 그거 네. 확인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그쵸. 방향성이 정리가 방향성. 네. 되겠다. 지금 상황에서 고용 중요합니까? 근데 중요한데 음. 중요하죠. 미국 경기가 꺾이나 안 꺾이나 스택으로 네. 간다 못 간다 뭐 이런 저는 내용으로? 중요도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1개월 전, 2개월 전보다 분명히 강도는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흐름상. 그래서 그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게 있고 AI라고 하는 그 엔비디아에 베팅하는 게 있는데 네. 엔비디아 AI 쪽으로 베팅을 하면은 장애 다이나믹한 거고 금리 인하 쪽으로 베팅하면은 계속 질이 멸렬한 거거든요. 둘 다 베팅할 수 있고요. 네. 그거의 힘겨루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는 조금 파괴력이 좋은 거고 나쁜 거 간에 조금 약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관련대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그것도 잠깐 소개시켜 시간이 되면은. 네. 오케이. 6월 달에 네. 들어왔다고 뭐 두 분이서 아 뷰가 그래도 오늘 보니까 좀 좋다 뭐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딱 오늘 하루만 좋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두 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기루스님께서 네. 지수 3,000 찍으면 삭발 5월 치킨 3,000마리 중에 고르는 거 어떠냐고. 3,000마리를 어떻게 사? 3,000마리. 아니, 교촌 치킨 아들이어도 내가 3,000마리를 어떻게 쏩니까? 사잖아요. 연봉이 얼만데. 아. 네, 한번 사줄 수 있죠. 6월 달 안에 네. 2,800 가면 제가 커피 쏠게요. 커피. 3천. 3,000도 안 아니. 2,800 가면 네. 커피 3,000개 말고 네, 정신 차리고 네, 커피 제가 커피. 네, 와. 잘 한번 좋죠. 와. 이 정도는 삭발도 제가 하나요, 그러면? 뭐라고요? 삭발도 왜 써? 삭발은 2850이었잖아. 아, 28호. 2850. 그건 변하지 말아야지. 삭발은 하윤 씨 같이 하는 겁니다. 자꾸. 그렇지. 갑자기. 같이 하는 아, 거예요. 저기 삭발은 어려우니까 단발머리 어때요? 단발 좋아요. 하윤 단발 보고 완전 싶어하는 원쇼트 사람. 쇼트로 이렇게 남자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 슛? 김미화 씨처럼 이렇게. 아니 어깨 바로 위에 놓은 거. 아, 슛 말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꽃단발은 하고 싶어요. 쇼트 그거. 그거 김미화 컷. 김미화. 할까? 김미화 씨. 아, 빨리 다시 시장으로 돌아갈까요? 장도연 씨 컷. 그것도 장도연 씨가 나중에. 괜찮다. 장도연 씨가 괜찮다. 네. 커피 2,800 커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힘내자는 의미로 두 분 다 이제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자는 의미로 한번 커피 6월달 안에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2,800이면 진짜 내일 모레도 가요. 맞지? 내일 모레도 내일 가지. 모레. 내일 모레는 내일 어디고? 갑자기 오늘 새벽에 블룸버그 발로 네. 익스클루시브 딱 가로치고 하이탄 삼성 선언자. 퀄테스트 통과. 그러면서 젠슨 황이 이렇게 칩 들고 하트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하트 이렇게 살람해요 이렇게 한번 해주면 그럼 바로 가죠. 그냥 샘성. 무조건 가죠. 내일도 와우. 가능하죠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네. 기대감을 좀 키워보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걸어봤고요. 자 그러면 섹터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은 앞서 얘기가 나왔었던 네. 그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 있는 그 이슈로 정말 연관되어 있는 거 다 올랐습니다. 석유, 정유, 관광, 가스, 피팅, 상사, 기타 등등등 한 8-9개가 와. 관련 산업인데 네.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막 올라가고요. 상한가가 여기서 다 터졌죠. 그래서 상한가 여기서 거의 다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 반도체와 자동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좀 움직였고요. 조선도 사실 여기 엮여요. 그래서 조선까지 해서 이 산유국이 될 수 있는 요 이제 이 뭐라고 표현해죠? 요거 뭐 시축이 시추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는 관련 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만 혼자 뭐 하는 거야? 아니, 말로 설명 못- 석유에서 이거 이렇게. 반도체 자동차를 예. 떼면 그 시추기 같은 모양으로 시추기 같은 모양으로 아. 이거 일부러 이렇게 제가 세팅한 거예요. 상사 조선 아래 있고 네. 정유, 석유, 강관, 가스 이렇게 해서 다 네. 갔다. 네. 아 그럼 진짜 시장에 힘이 없나 보네. 요거만 저기 아까 삼성전자 그 엔비디아 백 하더라도 네. 2,800은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요? 왜요? 그렇게 됐어야 안 나와. 그거 나오더라도 삼성전자 포함해서 모든 주식이 10%씩 오른다? 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2,800은 바로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일 모레 그 뉴스가 나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배팅. 그러면 본부장님도 하나 거세요, 같이. 뭘 걸어?
2,800 되면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모레 이번 보수적으로 주내나? 잡아. 이번 주내나 되면? 6월 달. 6월달. 나 아까 내일 모레 그랬잖아. 내일 모레 되는 거 계산해 본 거야. 그 한 10%씩 삼성전자 관련된 게 다 오르면은 삼성전자 포함해서 그래도 한 장은 한 3%에서 이상 올라가기 어렵거든. 이틀 연속 올라가서 5%면은 지금 2,700이잖아요. 그럼 뭐 이젠 2,000 될 수도 있겠다. 10%면. 근데 한 8%면 안 왔다 갔다 지금은 가만 씨. 지금 석유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주 쉽지 않은 거다. 아주 쉽지 않다. 그만큼 알겠습니다. 2,800이 터프한 거야. 터프합니다. 2,800 사실 쉽지 않아요. 2,779도 쉽지 않은데. 쉽지 자, 않은데. 석유 얘기 다시 해야 네, 될까요? 다시 해야 네, 알겠습니다. 시추 얘기하고 있었죠? 강영욱 시추 뭐라고요? 푸들인지 시추인지 그런 이렇게 모양으로. 모양인데 이 이슈가 사실 저는 좀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가운데 모아놓고 가운데. 어쨌든 그거. 그와 연관된 네. 산업군이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오케이,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런 모멘텀을 가지고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로를 평가하는 건 다 다르겠지만 네. 어쨌든 무언가가 빵 하고 나와서 결과론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저렇게 파생된 종목들이 다 가는 건 어떤 시장의 특성이라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시장이 좋아요. 음. 근데 사람들이 별로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수급발로 가도 별로 안 타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과연 오늘 타도 내가 계속 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없는데 이슈나 테마와 관련된 게 빵 터졌잖아요. 왜냐면 아침에는 네이버 웨이폰 쪽이 쫙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쪽도 뭐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같이 또 리포트빨 있는 쪽도 쭉 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슈가 굉장히 강했었던 쪽은 수익 왕왕 쏠리면서 막 올라갔어요. 근데 오후에 갑자기 이게 우리 방송 끝나자마자 이게 빵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가니까 요것도 가고 저것도 가니까 와 요쪽 오늘 이 산업은 무조건 간다는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이제 전파가 딱 통한 심리. 거죠. 심리가. 그래서 막 이것저것 다 상한가. 그래서 상장량은 사실 대부분 보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도 나도 이와 연관되어 있는 게 가겠다.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거. 아마 내일 정도면 그거에서 피날레를 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상한가를 대고 가서 마무리가 됐으니까 시간에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네. 시간에서 큰 이탈 없이 간다면 다음날 아마 오전장에 대부분 플레이가 끝날 확률이 저는 높지 않을까 싶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오케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테마로 보시네요. 네, 못 먹어도 못 테마지 먹어도 뭐. 네, 테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마지. 이게 내가 시장이 악화되는 게 삼성전자 오늘 올랐잖아요. 네. 양방으로 외국인이 샀잖아요. 그런 거 중심으로 올랐으면 내일 모레 쉽게 갈 수 있는데 이게 테마로 이틀 만에 끝나면 여전히 그렇게 해봤자 2,800원 참 만만치가 않구나 하는 게 계속 드는. 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신중하게 좀 접근. 저희는 뭐 파이팅은 하지만 또 네. 그래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는 또 그렇죠, 신중하게 접근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하락한 섹터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하락은 사실 화장품 쪽은 상승 쪽도 있어요. 명확하게 네. H&B 쪽, 뭐 토니모리 이런 쪽은 굉장히 강했고요. 그다음 아모레 퍼시픽과 뭐 아모레 G 이런 쪽도 약했어요. 그래서 좀 희비 교차가 일부 차별이 있었다. 됐어. 그런 특징이 뭐예요? 쟤네들은 약하고 또 강한 애들은 계속 강한 건? 미국발인가? 미국발 얘네도 미국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색조 OEM과 그 H&B 쪽은 굉장히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발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엄청 큰 게 아니라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 쪽에서는 좀 꺾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단기 많이 올랐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차익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변압기 전선 쪽도 오늘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거 월봉상 좀 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산업은 굉장히 좋지만 이게 우리가 영원히 계속 올라가는 쪽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일부 조정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HLB 그룹주들도 오늘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대신에 요것도 또 다르죠. 바이오 쪽에서 뭐 유한양행, 오스코텍, 알테오젠 이런 그 개발 쪽으로 좋은 내용이 있는 쪽은 또 슝 올라갔고 그다음에 HLB 쪽은 또 슝하고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LB는 뉴스가 새로운 게 뭐 있을까요? 새로운 거가 크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소식밖에 없네. HLB 간암 신약 아스코서 주목받았다. 환자 생존 기간 24개월 근처. 올해 FDA 허가 목표에 매우 근접하다. 근데 뭐 그런 기대감은 뭐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 오늘 리포트가 굉장히 좋은 게 나왔고요. 알테오젠도 그 이제 애널리스트 제가 알기로는 애널리스트 쪽에서 이런 뭐 이
설명하는 거를 이렇게 듣고 풀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쪽이 상당히 좀 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한양행도 사실 애널리스트 발의 내용들을 보시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HLB도 결과치가 달라진다면 당연히 수급이 강력히 받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다른 쪽에서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저 재생에너지는 지금 뭐 최근에 전력 수급 특히나 AI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늘 하락폭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러면 이게 트레이딩의 기회로 계속 보고 있는 건지. 하락폭은 뭐 적정합니다. 막 엄청 크게 막 10% 20% 이렇게 빠진 건 아니고요. 적당히 한 5%뭐 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일단은 전력 변압기나 이런 쪽이 좀 쉬면 이쪽도 좀 쉴 확률이 있어요. 근데 중장기로는 당연히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전력 11차 전력 기본 계획 발표된 내용들도 재생에너지 포트 확장이고요. 영국이나 뭐 유럽 지역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긴 갈 건데 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는 실적이 지금 당장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흐름 자체가 좀 중간중간에 끊길 수가 있다. 순환매적으로 빠르게 회전하고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게 그래서 제가 돌아서 만약에 본다면 눌림목에서 변압기를 차라리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왜 공통 분모가 이쪽이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 큰 종목들이 상승이나 하락에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 가볼까요? 네, 특징주 같은 경우는 뭐 오늘 한미반도체, 하나 정밀기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그 종목이 TC본도에 대한 얘기들로 좀 왔다 갔다 했고요. 그다음 셀트리온이 램시마 SC에서 이제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용량 증량 등에 대한 승인 공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하 주사 이게 우리가 직접 놓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들이 자꾸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1월부터 6월, 5월까지 2월에 대한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부분들에서 역시나 잘 팔리고 있구나 이런 모멘텀이 붙었고 또 인도 IPO 네. 부터 시작해서 이런 인도발 영향들이 좀 있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 뭐 상당히 좀 강했고요. 그다음 SK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제3 분할 관련된 이슈로 관련된 종목들 강한 상황이고 HMM 같은 경우는 SCFI 지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움직였고요. 오스코텍 유황양행과 더불어서 렉나자 그리고 이제 비소세포암 쪽 관련된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 같이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바이오 쪽에서 오늘 상한가가 갔었던 게 지노맨 컴퍼니라고 지노맨 해서 컴퍼니. 스위스 제약사의 5,8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소식이 있었다 해서 개별주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거는 슝슝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 지금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가요? 그것도 끝나지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정도 기술 수출 내용이면은 날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4일까지 진행되네요. 마스코. 오케이. 내일까지네요. 많은 분들이 그 한화정밀 얘기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김장열 본부장님이 네. 정말 한화정밀에 대해서 정밀하게 와우. 아주 자세하게 자료를 분석해서 난 별로 그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 와.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이 한화정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 역학관계와 방향성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너무 쓰세요. 제가 왜 웃고 있냐면 두 분의 표정이 너무 달라. 원하는 것과 말해주기 싫은. 표정이 내가? 제가요? 알겠습니다. 조금 뒤에 한 4시쯤에 다시 넘어가서 오늘 한번 난리난 게 이야기- 많아 사실은. 네? APR이라는 화장품도 그렇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APR. SK도 내가 아까 아침에 그랬잖아요. 이게 리포트 나서 올라갈 수 있는데 조심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다 토해내고 1%대로 상승이 마감됐거든요. 사실은 누구한테는 SK나 APR이나 이런 게 더 훨씬 와닿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한반도체는 어차피 아침에 버릴 사람들은 다 버렸고 내가 왔을 때 오늘 아침에 우리 한 7, 8%는 괜찮은데 10% 빠지니 과하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APR이나 SK로 단타 치시는 분들 요거 안 볼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분들 모임이 또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래? 맞아. 가자! 하는 그 모임. 그럼 따로 합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대중적으로 해야 한화정밀 되니까. 얘기, 네네. 반도체 얘기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로 갈까요? 네, 뉴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동해 요 이슈가 어쨌든 상한가도 많이 가고 산업 쪽으로 제일 많이 갔으니까 왜 싫어요? 요 뉴스로 아니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스인데 그래?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거 좋게 보진 않아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움직였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추를 진행을 했을 때 확률도 낮고, 그다음에 어쨌든 계획을 승인했다라는 이슈,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이 타이틀이 붙었다라는 게 네.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큰 이슈로 좀 작용을 했다라는 거고, 이 기간도 길잖아요. 사실 뭐 네. 당장 하반기에 나온다 이래도 이게 얼마나 연속성이 있을지 기대감이 갈 텐데. 좀 봐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면은 사실 푸드앤드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고요. 아까 어떤 분이 네. 우리나라에서 석유랑 가스가 콸콸콸 안 나와도 음. 질질질이라도 나와서 아 이건 뭐 여기서 이상해 질질질이 뭐야. 네,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유 매장량 네. 저게 140억 배럴 맞습니까? 그렇게 나왔죠? 저게 가스랑 다 파악했지. 합해서인 걸로 알고 그럼 있거든요. 구분이 돼야 저거 되는데.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됐잖아. 사용량이 석유는 4년, 그다음에 가스는 그래도 좀 길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 2, 몇십 30년? 년 네.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캐나다가 엄청난 산유국인데 1,600억 배럴 정도 되니까 저기서 동해에서 140억 배럴이나 나올까? 그러니까 확률 네, 10몇% 나왔으면 얘기했잖아. 좋겠다. 믿고 가보려니까 1년 정도. 믿겠습니다. 우리 HBM도 한다 1년 동안 믿고 가는데 그것도 못 믿고 맞아. 안 믿고 믿어보는 거지 뭐. 약간 정부의 이야기를 베팅의 영역으로 막 쓰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죠? 정부가 믿고 가고 싶다는 거죠. 정부가 무슨 스탬프 도장 걸어 100% 확신한 게 어딨어. 정부도 사람들이 하는 건데. 아, 그래요? 와, 오늘 힘 많이 실어주시네요. 아니 해야 되는 정책들을 안 하는 건 그 사람들 철학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걸 바가지로 없는 거지만은 이거 있을지 얼마 있을지 자기네들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과학자 접근해서 한 게 10몇 프로가 틀리더라도 그거는 믿고 가보는 거지. 정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왜 이런 거 안 하느냐, 그럼 또 이건 다른 문제고. 일단 알겠습니다. 정부가 열심히 뭐 한다고 하니까 네. 같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또 파이팅하면서 네. 네. 주식시장의 재료로서는 또 해석이 분분하니까 맞아요. 알아서들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그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 이 해운 쪽입니다. 해운. 아무래도 이제 운임 지수가 계속적으로 우와, 막 강세. 쫙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일부 회사들은 코로나19 때처럼 그 1만을 돌파할 거다라는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1만. 일부입니다. 일부여서 그렇게 된다라고는 조금 우리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홍해 사태로 이제 노선 자체가 길어졌잖아요. 돌아가다 보니까 길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게 공급량을 좀 감소시키는 영향들로 작용이 됐고, 또 두 번째로 IMO 국제 해사기구에서 계속적으로 환경 규제를 강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운행할 수 있는 배수가 또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공급량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재고를 좀 충당하는 부분에 수요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맞물리니까 공급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이유로 조금 줄어들게 되는 상황인데, 수요가 슝 올라가니까 운임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 이거는 이제 이게 꺾이려면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PMI 지수가 다시 경기 수축 국면으로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확장 국면에서 수요나 이런 흐름들이 높아진다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해운주에 대한 이런 일부 흐름들은 운임 지수가 진짜 명확하게 꺾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조금 더 시장에서 자주 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요? 네, 다음 뉴스는 네이버 웹툰 관련된 부분인데, 아, 웹툰. 이게 오늘 증권사에서 네. 또 리포트가 나왔어요.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그거 이제 좀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나스닥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증권 신고서를 31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종목 코드 티커는 WBTN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웹툰이네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되면은 자금 조달부터 시작해서 네. 또 시장의 이런 확장 흐름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의 모멘텀들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는 근데 모멘텀 플레이로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잘 된다라고 한다면 뭐 MBT라든지 YLab 이렇게 좀 시세가 많이 분출된 쪽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기는 받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또 어떠한 웹툰들이 또 이벤트가 되는지, 그리고 뭐 우리 기생수도 마찬가지인데 네. 우리나라로
그 커스터마이징해서 나온 것도 잘 됐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 20년 전에 제가 진짜 옛날에 엄청 옛날에 만화책으로 봤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애니화가 화질 굉장히 좋게 나와서 되게 그것도 신기했는데 그게 영화가 되고 또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다른 스토리로 비슷하지만 다른 스토리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 IP를 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웹툰에도 뭐 비례도 이런 거 나오는데 비례도도 제가 학생 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진짜 막 엄청 재밌게 읽었던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진심이네, 진심이. 그런 그러니까. 게 이제 웹툰에서 요즘에 막 순위 올라오고 해요. 비례도? 비례도. 비례도. 네. 지금 그게 뭔지 몰라서 듣고 있었어요. 그게 난 전형적인 비례도- 먼치킨인데 이게 좀 이렇게 흐름이 늦어서 막 좀 열받는 그 있어요. 좀 연재가 느려가지고 오. 아무튼 뭐 그때가 황제검이나 소드 엠페러나 비례도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와. 흥행 날 그거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뭐지? 스토리가 긴데 어쨌든 오. 그러한 부분에서 이게 IP가 계속적으로 영화도 되고 네. 최근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 잘 된 게 이제 웹툰이나 뭐 화산귀환도 지금 대박 났잖아요. 그러니까 화산귀환이라고 그런 거 대박 났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의 어쨌든 되는 게 묵향도 나오네요. 역시 나오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네.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산기환. 네. 화산기환 청명. 아 청명 이거 글빨이 아주 좋아요 그분. 네. 오, 와. 아, 주로 무협 쪽 많이 좋아하시나 보네요. 전 뭐 네 아. 무협이랑 판타지 뭐 로맨스 뭐 추리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서 어디서 오덕 냄새 나는 각자 자기의 이제 그 취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와. 오케이. 아, 이런 매니아층들도 많고 IP 이슈도 있으면서 이걸로 2차, 네. 3차 재생산해서 원소스 멀티 유즈. 그쵸. 그 방식으로 할 수 네.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스닥에 상장되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렇죠. 아하. 오케이. 믿음이 간다, 분호님이 얘기해. 근데 갑자기 궁금해서 이게 그 네이버 웹툰이 미국 법인이라서 미국에 상장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미국에 상장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쪼개기 상장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간다. 네,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좋을 거고 오늘 리포트를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린 근데 게 그건 쪼개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 리포트 안에서는 이 상장을 하는 게 밸류적으로 뭔가 우리나라 거에 부담이 안 된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네이버와 연관되어 있는 그 리포트는 읽어보시면 나름대로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IPO 나스닥 IPO 때문에 증권 신고서를 또 제출했다. 상장 신고서를 제출했다 SEC에. 다음 뉴스는요? 네, 여기까지 뉴스는 준비를 했고요. 오케이. 네, 한마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오늘 좋았던 시장의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은 오히려 신나지 않은 분들도 좀 계셨을 거예요. 네, 왜냐면 또 막 메인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언급한 종목들 이런 것도 쉰 것도 있으니까. 근데 두 분은 어쨌든 지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6월 첫 거래 좋았던 시장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보노님부터. 네, 오늘 한마디는 요걸로 했습니다. 사진에서 좀 직관적으로 오, 나왔는데 황금소. 네, 황금소. 황금소와 황금 곰돌이. 뭐지? 곰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오. 베어들이 있다라는 거는 네. 의미가 이건 오늘 그림 제대로 나온 거예요. 순하다. 아니 그러니까 황금 이게 오늘은 이게 대장이었지만 지금 황금 베어들이 또 이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길게 가지 않고 이 베어들이 좀 신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오늘 결국엔 외국인 선물이 굉장히 들어오면서 시장을 들어 올렸지만 제가 이제 석유 가스라고 물음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이슈로 뒤집혀진 시장이니까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셔라 라는 그런 또 참뜻이 담겨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방이고 상방이고 롱숏으로 요 종목들과 요 모멘텀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네. 법방 아니 벗은 게 겉방, 아니라 그러게. 약간 조금 왜 그러지? 저 그림이 조금 야해, 노골적으로 느껴지는. 누구죠? 바디 누가 페인팅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금속으로 보이잖아요. 반짝반짝. 바디. 아니 소가 너무 사람 같아. 그치? 벗고 있는 게 저게 서 있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조금. 여기 이 굴곡지고 이게 근육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얼굴은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데 네. 몸은 약간 반딱거려서 사람 같아서. 번호님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쪽을. 그쵸. 뭐야? 워낙 또 애니 쪽을 애니 좀 쪽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반영을 해봤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김장을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번 주에 다 할 겁니다. 반드시. 반드시. 무서워. 반드시 오늘의 한마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아마 아무도 못 봤을 그 사자성어.
사자성어. 아무도 못 봤을 거야. 모르실 겁니다. 맞춘 사람 선물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 오세요. 내가 점수 사드릴게요. 또 오라고. 내가 저거는 못 맞춰도 오늘의 한마디 네. 그거 일주일에 안 하고 오늘 다 하실 것 같아. 그건 아니, 맞출 수 있어. 어려워. 시간 안 돼. 알겠습니다. 사자- 오늘 하나 보여주실 사자성어 있고 네. 그다음에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고 있고 시장하고 약간 제가 바라는 시장에 대한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웹툰. 웹툰으로 갈까요? 오늘 웹툰 또 웹툰이 이슈 있었어요. 웹툰 그림이 아니고 웹툰하고 관련이 어거지로 돼요. 아 그러면은 뭘로 갈까요? 하윤 씨가 골라봐요. 그림? 그림으로 가요? 네, 그림 가요. 시장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담은 그래? 그럼 별로 그림입니다. 해석할 수 없는 거 네. 이거 봅시다. 예. 절대 맞추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거는 사자성어. 아 사자성어. 사자성어 못 맞추는. 모닝선. 에드워드 호퍼라고 옛날에 한번 그림 그렸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사람하고 풍경 이런 거 하는 약간은 침착한 그런 현실주의적인 미국에 있는 그 화가인데요. 쓸쓸함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들 거. 근데 이거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모닝선 에드워드 호퍼가 하신 건데 여자분이 계시죠. 네. 아침인 것 같지 않아요? 와. 햇빛이 들어오잖아. 대단한데? 햇빛이 들어오잖아. 네네. 햇빛이 들어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바깥을 차분하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예. 뭐가 할까요?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안정적이고 차분하고 뭐 그런 새로운 햇빛이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안정적인 시장, 골드락스 시장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금리는 조금 낮아지고 그 다음에 성장은 흥분하지 않고 오는 게 네. 약간 흥분했잖아요. 차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희망을 좀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그림 상징한 그림이라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모닝선, 에드워드 호퍼 제가 좋아하게 됐어요. 버닝선 아닌 모닝선입니다. 버닝선 아니고요. 열심히 했더니 모닝선 이거 버닝선이라고 선호님이. 이 뭐가 버닝하고 있어? 버닝선. 모닝선 아침에. 근데 아침. 버닝선, 모닝선 약간 파이팅하자 이런 거는 좀 약간 비슷하죠. 제가 원래 좋아하는 건데 이거는 괜찮더라고. 에드워드 호퍼 이건 괜찮고 원래 제가 좋아하는 화가는 그 초현실주의 르네 마그리트를 좋아하는데 마그리트 좋죠. 에드워드 호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하고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한마디로 이제 딱 정리가 된 거고. 네, 됐죠. 알겠습니다. 배우막 형님이 3,000원 네. 보내주셨어요. 2,850대면 동묘화재 넥타이 컬러로 머리 염색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로? 네. 2천 얼마? 2,850. 뭐 하지 뭐. 오! 말하시면 지키셔야 돼요 이거. 그럼. 와 그럼 절대 못 간다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뭐 절대 못 가.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3천도 아닌데 오. 2,850이 절대 못 간다면 너무 암울하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염색하시면 다른데 방송 출연이 안 되실 텐데. 와 근데 알겠습니다. 2,850 되면 볼만 하겠네. 볼만 하겠어. 고 머리 삭발하고. 없고 단발되고 번호님은 저는 그 수달 이 인형을 이렇게 해갖고 탈수하겠습니다. 그거는 출퇴근할 때도 써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지하철에서. 누가 찍어주는 거예요? 그 누가 확인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2850. 네. 자 3,000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그 얘기 해주세요. 네. 한화 정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한미반도체.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정밀이 6월 10일 날 아직 아니네. 그 테스트용으로 HBM3E용 그 본더를 TC 본더를 하이닉스한테 공급하기로 돼 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독점이 깨진 거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났죠. 네. 비슷한 게 두 개 난 것 같은데 두 번째 난 게 좀 더 디테일했습니다. 6월 10일 나오고 2대 나오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깨진 거냐? Nobody knows죠. 근데 이제 Nobody knows라는 얘기는 쉬프를 한다니까 그걸 테스트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평가용이니까 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렇죠. 네, 평가가 뭐 아주 급하게 하면 3개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한 6개월 이상 걸릴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럼 올 연말에 내년도에 평가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말만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정밀에 아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하이닉스 아는 사람은 뚜들겨서 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모르죠. 다만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 하나정밀을 여기서 중요한데 왜 이렇게 되게 되는가?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만 계속 의존해서 2년, 3년, 5년 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미반도체면 당연히 없겠죠. 네. 그러니까 벤더를 다변화하는 것이 그 안정적인 혹시 모르니까 받는 것도 그렇고. 서플라이 측면에서. 그다음에 마진도 지금 30% 40% 이렇게 될 텐데 네. 한미반도체가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 그게 다 코스트잖아요. 네. 가격적으로 낮추고 싶겠죠. 그 벤더가 둘이고 셋이 있어야지 낮출 명분이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벤더 이원화나 다원화는
시간 문제지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그 진짜 그게 안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전 세계 ASML처럼 EUV 장비 4,000원짜리 이건 안 되는 거야. 걔네밖에 못 하는 게 너무나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TC 본도가 원래부터도 딴 애가 전혀 못하는 건 아니고 성능이 안 되고 뭐가 안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어느 시간 가는 데서. 근데 성능이 안 되면 결국엔 안 근데 좋은 계속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결국은 하면 된다. 결국 하면 된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의 문제. 그렇죠, 그렇죠. 늦게 들어온 사람 불리하고. 그러니까 사이닉스는 될지 안 될지 자기네 자신이 없지만은 하나를 더 키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정밀하고 삼성 하이닉스가 같이 이렇게 공동을 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는 이런 뉴스가 확인되지 않은 것보다는 분명히 나쁜 거죠. 누구한테? 한미반도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6개월 모르는 거니까 여기는 스페큘레이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주가 많이 갔잖아요, 한미반도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익 실현의 빌미가 되는 거고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은 손실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장중에 10몇 프로 빠질 때는 아주 높게 들어온 사람은 그렇죠. 한 15% 20% 마이너스 있는 사람들 네. 간혹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 조금이라도 5%고 3%고 먹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익 실현할까 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같은 마음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과연 얼마까지 될 수 있느냐? 이런 거 잘 된다 가정하고 네. 한 6개월, 1년 뒤에 통과됐어. 제가 통과되기를 바라서 한미반도체 쇼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통과된다 가정하면은 얼마만큼 물량을 가져갈 것이냐 하면 한미반도체가 올해 이 본도로 매출이 애널리스트 거 보면은 3,500억, 3,700억 잡아놓은 게 많아요. 올해. 예, 내년에는 5천억 이상 잡아놓은 데도 꽤 있더라고요. 대충 모르니까 합해서 1년에 한 4천억 정도 한미반도체가 뭐 수요가 없어지면 네네네. 한다. 그럼 얘가 후발주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세컨 벤더라면은 보통은 세컨 밴드를 5%라고 세컨 밴드를 가져는 않거든요. 네. 근데 세컨 밴드인데 갑자기 얘네서 50대 주면은 첫 번째가 화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가고 보통 한 2-30% 줘요. 많이 주면. 네,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 아. 그러니까 20%를 가져가면은 4천억에 20%가 얼마예요? 800억이죠. 800억 정도. 마진이 얼마일 것이냐는 건데 마진이 얘네 하기 나름이죠. 근데 한미반도체 마진도 내려가겠죠. 한미반도체 마진은 엄청 높거든요. 좀 잡아서 한 30% 잡아봅시다. 30% 잡으면은 38, 24, 240억. 영업이익 240억. 멀티플 얼마 줄 것이냐, 밸류에이션. 한미반도체가 40배, 50배 가려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네. 60배는 헷갈리지만 하여튼 내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30배 주면은 240억 240억에 30배. 그러면 한 얼마예요? 3, 44면 한 7천억 나오죠. 그럼 7천억에 에딩 될 수 있는 밸류예요. 근데 그러니까 한화 정밀에 지금 이렇게 계산적으로 따져 본다면 시총 7천억 주면은 얼추 그냥 뭐 합리적인 것 그렇지. 같다. 그럴 수 있지.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기준으로 금요일 기준 시총이 10조 조금 넘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7천억에 얹혀지면 대충 7%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오늘 몇 프로 올랐어요? 오늘 한 7% 오르지 않았어요? 8%. 네, 다 비슷한 생각이야. 음. 근데 아침에 뭐 처음에 아까 많이 오를 때는 10몇 프로 올랐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랬죠? 좀 과한데?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100% 지분 갖고 있는데 얘네가 나중에 돈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가 지 돈 다 들일 수도 있지만 100% 지분을 다 가져갈 수도 있지만 지분이 나중에 줄어들 수 있잖아요. 나 성장할 수도 있고 실제 가치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얼마 가져갈지는 모르죠. 물론 시간이 갈수록 이 밸류가 7천억이 아니고 1조 될 수도 있고 1조 넘어가면서 얘네 지분이 50% 되면 여전히 7천억 정도 가치가 있을 수 있고 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거 하기 나름인데 하여튼 이니셜 반응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왔는데 아까는 좀 많이 갔다가 결국은 비슷하게 내려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일단 네. 정리를 하자면 네. 일단은 뉴스가 나왔다는 것 자체로는 나쁜 건 맞다. 네. 하지만 이게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와서 마켓 셰어를 가져가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남았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거고 네. 그것도 지금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가져간다고 치고 마켓 셰어와 PER과 내년도 영업이익을 계산을 해보면 한 7천억 정도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느는 게 맞다 시총이. 이게 이런 걸 만약에 돈을 먹으려면은 저 같은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제가 만약 한다면 저 혼자 막 주문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 돈을 투자했었으면은 야 5% 7% 아침에 좀 안 갈 때 확 잡아야 되겠다. 이게 엄청 고민을 해야지 그 3%를 먹는 겁니다. 5%를. 아니면 오늘 단타하겠다. 그러면 나는 한 5%인데 장에 10% 올라오면 그것도 팔고 나와야지. 이런 게 다 잡히지 않으면 오늘 플레이를 못해. 아니면 그런 게 동물전각을 하는 사람이 계시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게 두 번째 삼성전자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저는 보인다. 왜? 얘네 입장에서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되죠? 한미반도체 화날 거 아닙니까? 한미반도체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이닉스한테 야 우리 말고 다른 데 주지 마 자식아 우리한테 했는데 너네 갑자기 저기 세컨밴드 하면 우리
삐져 어. 이렇게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실제 뭐 행동을 한 번도 할 수 없잖아요. 한 번도 할 수 있는 행동이 뭐예요? 생각하지 못한 거. 없어요. 삼성하고 삼성.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주인인 투자가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한 번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질문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정말 짧게만. 그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TSV 기술은 정말 독점적이면서도 특별한 기술인 건 맞아요? 그렇다고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모르죠. 그렇다고 치면 한화정밀이 들어온다는 그 가정 자체가 굉장히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그 하이닉스가 그런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고 키웠다고 하면은 시간이 이슈연정 한 번은 안 되더라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한 번 나왔으면은 그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막 요구하면서도 삼성전자 영원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아주 많지는 않아요. 주가가 왜 버티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게 뭐 기술자를 빼갖고 무슨 스커 소송했고 그거는 우리가 도덕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기술자 빼갖고 뭐 하고 우리는 뭐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 남들어서 안 했나? 마찬가지입니다. 맞네. 아니 일본 사람 반도체 할 때 다 해가지고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고 그 저기 한 옛날에 그 거기서 노땅한 사람들 데려와갖고 다 기술 빼온 거지 뭐야. 원래 그러는 거예요. 못 막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있는 사람들 중국한테 뺏기지 말고 하는 거고 우리 내에 싸우는 것도 우리 법적으로 하는 거 그 문제 그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기술을 빼오든 뭐 개지랄하든 간에 그러니까 결국에 이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은 가는 거야. 잘 그러니까 가다가 여기 방심하니까 여기 그렇게 되는 도덕적인 걸 개입시키지 말라 이거지. 아. 아까 뭐 기술자 빼가고 뭐 어쩌고 삼성 다 삼성 욕해. 욕하는 거랑 주가를 바라보는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욕하면 삼성전자에서 돈을 먹고 싶잖아. 한민한테 그 사랑해요? 그렇죠. 거기 돈을 먹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 한미반도체 오늘 하락은 좀 과하다고 보시긴 하겠네요. 좀 과하긴 했죠. 과하긴 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쪽 똑같지는 않지만 그 환자리 숫자 빼면 됐지 뭐 10몇%. 근데 그만큼 많이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심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욕설을 제 생각은 이래요. 만약에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저는 기술력이 7단계 쪽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배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압력, 온도 이런 것들이 각각의 층이 또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다음에 진공이나 이런 쪽에서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수율이 그래서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진이 많이 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단기간에 따라갈 수 없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사도 좀 자극적으로 나왔어요. 2가로 들어간 게 아니라 3로 들어간 거예요. 2대도 아니고 1대예요. 그리고 시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과하게 반응했다라고 맞고요.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정말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면 개파락이 마이너스 1%, 2%에서 시작하면 안 돼요. 최소 5%, 6%씩 떨어졌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나가 새롭게 떠올랐고 주말에 떴으니까 이거 아마 기사를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게 금요일 날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2주 전에 그렇게 할 것 같다라고 이미 기사가 나온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스터디를 충분히 한 사람들이 이게 하나로 만약에 하나가 오늘 안 올랐으면 한미반도체도 이렇게 안 빠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오르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저는 한미반도체에서 한미반도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TC본드에 대해서 공부를 기본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쪽이 일단은 새로운 게 들어오고 또 ASMPT가 또 들어오니까 그러면 좀 관계가 깨지면 얘가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네. 부분. 얘가 급등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애들이 팔고 요걸 사는 거예요. 왜냐면 잘 아니까. 그러니까 핑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그거 보셔야 되고 또 6월 5일에 IR 하거든요. 거기에 공급사 확대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서 만약에 또 이벤트 터지면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한테 요거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질문해도 네, 돼요? 네, 말씀하십시오. 정말 짧게만 지금 18분입니다. 한 2, 3분 안에 끝내야 돼요. 컴퓨텍스 2024 대만에서 한 거.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하잖아요. 네, 끝났어요. 아니 제 질문을 안 했는데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질문을 끝나버렸어. 드려볼게요. 아니 제 질문이 뭐였는데요? 삼성전자 아니 나 억울해서. 삼성전자 승인 났어요? 라는 아니, 강력한 그 질문을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니면은 주가 영향을 안 미친다 이거지. 제 질문은 뭐였냐면 네. 오늘 젠슨왕이 뭐 루빈 공개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로봇이니 바이오니 헬스케어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주가가 별 관계 없다. 약발이 예전만 못해요. GTC에서 제가 이거 약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지나서 컴퓨텍스에서도 약발이 예전만 못하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내일 모레 AMD랑 퀄컴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조금 엔비디아보다는 모멘텀이 나중에 왔으니까 삼성전자는 누군가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있는지 특히 AMD 없습니다. 없고요. 그 저기 그 질문을 1분을 다
벌써 먹고 네. 삼성 빽했다는 걸 네, 네. 그 엔비디아에서 컨펌 내지는 그런 게 아니면은 폭발적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엔비디아 그거 한 거는 좋은 얘기예요. 누구한테? 엔비디아한테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계속 사게 되는 그 총력이 되는, 오늘 바빠서 얘기 못 하지만은 AI 역설을 해서 미국 주식이 빠졌어요, 어저께. 예. 네. 그래서 뭐 델 같은 거 20% 빠지고 그다음에 세일스포스 같은 거 빠졌다가 20% 빠지고 5% 올라갔는데 AI가 모든 사람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AI도 이제는 굉장히 가려서 한다고요. 넘버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들이 다 가지 않을 겁니다. 엔비디아 가는데 이제는 슈퍼마이크로가 또 똑같이 따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역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바쁘니까 내일 하는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갔잖아요. 아까 이랬는데 오늘 더 중요한 건 하나만 합시다. 아침에 얘기한 거. 삼성전자 올해 40조인데 내년에 100조 UBS 나온 거. 영업이익. 그다음에 하이닉스 올해 20조고 내년에 27조가 컨센서스인데 네. 40조 넘는다는 40조. 콜이 나왔거든요. 그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은 미국 주식이 약간 헤매도 삼성 하이닉스 중심으로 주식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반도체 그 메모리 마진이 30-40% 컨센서스가 아니고 네. 60%대가 돼야 되는데 과거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상이 이게 제로가 아니면은 의외로 현실이 한국 된다? 주식에서 라지캡쯤으로 가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오히려 바람직한 거고 미국은 엔비디아 이런 거고 아까 뭐 더 이상 뭐 스크프텍스는 그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분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네. 암살자 형님께서 없다고 대답했잖아, 민준아. 그만해. 그거 대신에 유전이 콸콸콸 요거나 해라. 네, 유전이 콸콸콸 요거나 하라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티윤의 콸콸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의 바카스 사연 보여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휠라홀딩스입니다. 최근에 그 갭 상승으로 인해서 네. 의류주들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연이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보유한 지는 횟수로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그 당시 어글리슈즈의 뭐 돌풍, 아쿠시네트, 뭐 BTS 광고 모델 등등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가는 점점 흘러내렸고 손절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빠져 있었으며 그 당시에는 코로나는 사스나 메르스처럼 금방 지나가고 그럼 다시 주가는 반등할 거란 생각에 물타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덕분에 평단은 많이 내려왔고 근래에 들어 배당도 늘기는 했지만 지난해 영업이익이 3,030억 원이고 올해 영업이익은 4,650억 원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많이 보네. 적당한 밸류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10배만 잡아도 시총이 3조에서 4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은 2조 4천억 원입니다. 약간의 손실은 있지만 뭐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찾아봐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애증의 종목입니다 하셨거든요. 네. 이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휠라홀딩스. 네. 휠라홀딩스. 일단 경기 불황에도 패션 업계가 1분기 재고 관리를 아주 잘해가지고 빛이 났다. 이런 기사가 5월 22일에 있었는데요.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저게 휠라홀딩스예요. 제일 많이 재고가 있었는데 재고를 제일 많이 줄였다. 이래서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다음 장 보시면은 종목 토론을 보면은 일단 인기가 없음은 확실합니다. 일주일간 12개 토론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인기가 없구나라고 생각했고 아까 실적에 대해서 말을 잘 해주셨는데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봤더니 네. 진짜 매출은 진짜 좋고 영업이익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뭐 적자에서 흑자로 다시 전환을 했는데 약간 아쉽긴 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포트 살펴보시면요. 맨 아래 본격 회복은 아직이다라고 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그 기사들이 리포트 제목이 많은 나와요? 것 같아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했는데 맨 아래에 대신증권 본격 회복은 아직 이분이 다시 5월 16일 날 쓰셨더라고요. 오. 아직은 아쿠시넷의 이익이 전부이다라고 골프. 해서 맞아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재고가 문제되었던 다음 장인데요. 미국 법인 적자보다 국내 적자가 사실 더 문제이다. 그리고 아직은 아쿠시넷이 이익의 전부이고 이 브랜드력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면서 목표 주가를 4만 원. 근데 이걸 쓸 때는 39,4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이라는 이야기인가? 버리라는 이야기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리포트를 봤더니 다음 장인데요. KB에서는 오히려 연간 이익이 53% 전망된다.
48,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헷갈려서 하나 더 찾아봤더니 이거인 것 같아요. 진짜의 문제는. 본업은 부진하고 아쿠시네트의 성장은 계속되는데 어떤 게 더 클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봤더니요. 1주는 망가졌고 월만 지금 살아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점은 높여가고 있잖아요. 네. 저의 결론입니다. 결론 필라홀딩스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론 보여주세요. 휘 날아가? 결론 휘 날라가. 보여주세요. 아. 휘 날아가. 휘 우리 날아가. PD님이 아. 필라홀딩스 주주신가 보네. 결론을 보여드리기 조롱이 싫다고. 극에 달해서 아. 그걸 결론을 보여드릴 안 돼요? 수가 없나 봐요. 혹시 지금 진짜요? 중간 광고 있나요? 이렇게 하면 보통 이렇게 기대한 다음에 3초 후에 공개합니다 이거 하잖아요. 뭘 공개를 해? 역시 만화를 많이 보고 그래 되게 많이 상상이나다가 이렇게 메인 방송이 그게 아니야. 아니야. 번호가 그럼 말로도 하면 안 돼요? 말로 뭔데 그래? 오케이 요거 해도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네. 마음을 담아서 그렇지. 혹은 연기를 보여주죠. 부정적인 마음을 담아서. 둘 다 담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 이중적으로 중의적으로. 바카스의 결론은 육성으로 차트 다시 휠라홀딩스? 차트 다시 휠라홀딩스 아,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뭘 생각하고 쓴 겁니까? 필라. 필라 홀딩스? 아래로 생각하고 쓴 거지? 아래. 조롱하려고? 네. 사실 PD님 화 많이 났다고 아. 지금. 자, 알겠습니다. 아. 차트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아. 있다. 휠라홀딩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보노님? 저는 이 종목 쉽지 않습니다. 이 종목이 코로나19 때 떨어지고 나서부터 지금 거의 한 3년 정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속이 많이 탔을 것 같은데 아직 추세적으로 주봉이나 월봉상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막 엄청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떨어져봐야 35,000원, 뭐 좀 크네요. 35,000원에서 요 4만원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박스 상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종목에 대한 교체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교체.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저는 이거 얘기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여기 넘어갈게요. 아까 못한 게 있어요. 그 이분 해결을 해주셔야죠. 관심 없습니다. 제가 필라홀딩스 말했죠. 그러면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어. 좀 알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할 때 커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재미없어요. 문제가 뭡니까? 왜 진짜 PER 10배밖에 못 주는 거예요? 뭐 재미없으니까 필라우드 성장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고 아. 더 이상 입 아파. 다른 거 합시다. 저기 오늘 17페이지 천만이라니까, 천만. 한미반도체 있는데 내가 내일 할 건데 인사이트. 저기 증권사 리포트 TP잖아요. 네. TP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거를 원래 준비했었거든요. 제 거기 사이트에서는 다른 방송도 했는데 다른 방송에서 하고 여기서 먼저 못했네. 내일 할게요. 근데 한미반도체를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손절 라인이 걸리는 게 70%라면은 14만 4천 원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하고 네. 그런 얘기 증권사 TP 활용 내일 해드리겠고요. 그 원래 코스피 전망 별망이 없는데 약간 바꿨어요. 미국에서 아까 대리나 이런 거 실망한 게 있어서 위험하거든요. 내일 세일스포스. 그래서 미국을 조금 줄이고 똑같아. 한국은 약간 늘렸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2%.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밸류와 약간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 비중이 30%로 줄었습니다. 위에는 똑같고요. 네, 이 정도 두 가지 자세한 거는 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알 것 같고. 그 필라는 재미없어요. 필라 하지 마세요. 왜 또 필라 얘기 하려면은 따로 필라 얘기 해달라 그럴 때는 정신없어. 관심 없다고 하고 딴 얘기하다가 또 필라 얘기 다시 하고 제가 저렇게 후루룩 지나가서 사람들이 뭐 보기나 하겠어요? 제가 옆에서 짝꿍 해야죠 뭐지? 다시 합시다. 다시 해, 이걸 또 다시 해. 저는 또 다시 해. 증권사 TP 활용해갖고 이렇게 준비한 게 있어요. 원칙이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아모레퍼스피, 코스메코리아, 현대일렉트릭, 현대차, 에코폴 그거 다 준비했으니까 시간에서 내일 하는데 오케이. 한미반도체 내일 얘기한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아까
이건 변화는 없으니까 더 중요하지 않은데 그럼 미국 약간 줄이고 알겠습니다. 한국을 늦었다 그런 얘기 한 제가 거야. 정리 28분이니까 휠라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알았어요. 얘기 안 해도 그 갑자기 10% 이상 안 빠져. 절대 10% 이상 안 올라가. 악담을 하세요. 아주 주주분이 PER 나 이거 괜찮은데 왜 안 올라가지 이러는데 10% 이상 절대 안 가요. 10% 이상 빠지지도 않으니까 안 빠져, 안 갖고 빠져. 계세요. 여러분은. 알겠습니다. 자, 29분. 벌써 말하는데 29분이네. 요것만 포트 조정만 제가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별게 포트 변화가 있어야 내일 또 제가 그걸 맞아요. 가지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미국을 줄이고 한국을 늘린다고 하죠. 미국 살짝 줄였다고 왜 실적에서 대화 세일스 이렇게 오늘 못한 거 AI의 역설이 미국에서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잘 나가는 종목 요거만 중심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애플 지켜보고. 그리고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주식 있잖아요. 네네. 미국의 반도체 주식보다는 한국 반도체 대응주가 낫겠다. 우리 지금 이거 4번째 하는 것 같은데. 한국 반도체 마이크로보다는 삼성하이닉스 마이크로보다는. 낫겠다. 근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보다는 우리가 좀 뒤지니까 이렇게 분명을 합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중심이고 선호는 애플, 퀄컴, 브로드컴 요거는 이제 모멘텀 보고 가는 거고 순수 반도체 중에서 ASML, 뭐 TSMC 뭐 이런 거는 중기 후보로 가능한데 마이크론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시 할까요? 아니. 가야 돼. IQ가 140이야. 네. 자, 그러면 네. 아우 어지러지러네요. 근데 오늘 약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모닝선처럼 굉장히 네. 캄했는데 마지막에 딱 이제 복주해 주셨죠? 복주해 주셔가지고 네. 다이내믹하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오늘 같은 상승 하지만 내용적으로 더 재밌는 상승을 질이 좋은. 꿈꾸면서 네. 6월 두 번째 거래일도 내일 오프닝벨, 클로징벨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6월은 진짜 수익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뉴스룸 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